비건 베이커리는 무조건 비쌀 것이다 라는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비건 베이커리 뭐 많은 곳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레시피를 저희만큼 보유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600개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한 31억 정도 매출 달성했고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팔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욱입니다. 요즘 카페도 많이 창업하는데 또 카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베이커리 카페도 요즘 많이 창업하시죠. 이것도 좀 포화됐다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특징을 넣어서 비건 베이커리로 창업을 해서 좀 잘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촌으로 찾아왔는데요. 더 브레드 블루 운영하시는 문동진 대표님 오늘 고수초에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더 브레드 블루 운영하고 있는 문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비건 베이커리란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 네. 제가 빵을 어렸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좀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비건 빵인 거잖아요.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 빵이랑? 사실 일단은 비건 베이커리라고 하면은 일반 베이커리에서 가장 주요 원재료인 계란, 우유,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식물성 원료들로만 만드는 베이커리예요. 네. 이제 비건 베이커리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이제 환경이라던가 동물보호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동물성의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들로 기존의 맛을 구현해 보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강점이자 이제 그거를 좀 시작하고자 시작한 게 이제 이 비건 베이커리예요. 근데 이 비건 베이커리 자체가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계란, 우유, 버터 이런 부분들을 좀 빼다 보니 아무래도 좀 저칼로리의 제품들도 저희가 존재를 하고, 좀 저희가 또 저희 제품만의 특성을 살리다 보니 뭐 통밀이라던가 조금 건강의 니즈를 맞추는 그런 제품들 라인업들도 좀 준비가 돼 있어서 네. 그런 니즈들을 가진 고객분들이 지금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계시는 베이커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창톡 고수분들 중에도 비건으로 양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청와대전 셰프님인데 왜냐면 양식당 손님들이 좀 서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건이 많더래요. 그래서 뭐 빼고 해달라 하니까 이러면은 맛이 안 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레시피를 비건용으로 따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출연하신 비건 레스토랑 하시는 어디죠? 그때 저희 프런치 팩토리. 네, 맞아요. 네, 이현아 그분도 계시고, 궁금한 게 그분들은 그래도 잘 되는 케이스긴 한데 비건 시장이 과연 그렇게 큰가? 사실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비건 베이커리라고 했을 때 비건 분들만 드시는 빵은 아니거든요. 비건 분들도 드실 수 있는 빵이죠. 네. 사실 요 생각만 바꾸고 나면 오히려 시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도 창업 초기만 해도 비건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한 80%?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한 20%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이게 거의 이제 판도가 바뀌어서 일반 고객분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비율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저희는 이제 온라인 유통도 하고 있는데 그런 채널에서도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대중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의 비전 자체가 이제 비건 식품의 대중화를 이루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시장이에요. 비건 빵집이면 주로 비건 분들만 먹으러 올 줄 알았는데 일반 분들이 절반 이상이다. 네. 그럼 슬런치 팩토리도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비건 분들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오히려 약간 비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좀 어떻게 보면 건강에 좀 니즈가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찾다가 과거에 뭐 마치 유기농 제품들을 좀 찾듯이 이제 그럼 비건 식품을 좀 찾아볼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촌에서 더 브레드 블루 매장 하나 운영하시고 또 유통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매장만 9개를 운영을 했었고, 뭐 백화점에도 입점돼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장 분들을 좀 많이 철수를 했고, 현재는 저희 신촌 본점 1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장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공장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소비자들한테도 판매하고 이제 쿠팡이나 컬리 같은 이런 채널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저희가 작년에 한 31억 정도 매출 달성했고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팔고 있어요. 네. 매장 매출은요? 매장 매출은 저희가 좀 뭐 시기를 아무래도 좀 타긴 타는데요. 뭐 안 팔릴 때 한 1,500만 원 월 매출. 저희가 이 매장은 제일 잘 나갈 때는 월 매출 한 3,800 정도? 네, 그 정도 판매됐던 매장이에요. 네. 빵은 주로 겨울, 추울 때 잘 팔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원래 이제 그 평균치 데이터 통계치들로 보면은 네. 실제 빵은 이제 연말이 성수기긴 해요. 근데 사실 연말이 성수기인 이유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케이크 매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높아지긴 하는 경향들이 나오고요. 근데 실제 저희 빵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매장 매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좀 음료 쪽이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이제 가을 겨울에는 좀 빵 쪽이 많이 나가는 이런 현상들 볼 수 있어서 실제 매장 매출이 뭐 이렇게 여름에 확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맛일 텐데요. 네. 제가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다른 빵 종류들도 많은데 네.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요 2가지 빵을 일단 한번 좀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거고 네네. 일반적으로 소금빵 하면은 버터 되게 많이 들어간 네. 이제 그런 제형의 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비건으로 구현을 한 거고 소보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주요 원재료가 좀 버터 그 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유지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다른 식물성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요 정도 퀄리티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 네, 이거 사실 소비자들한테도 최근에 많이 인기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거 보시면 제가 딱 좋아하는 빵들만 골라오셨어요. 소보루 빵이랑 소금빵. 이게 일반적으로 비건빵 하면은 뭔가 좀 편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실질적으로 비건빵이라고 해서 뭐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희의 강점인 거고 저희도 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맛있는 빵 다양하게 만들자가 저희의 좀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일반 빵이랑 뭐가 다른 거죠? 뭐 계란이 들어가거나 우유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버터가 들어가면 이제 좀 빵의 풍미가 더 느껴진다거나 뭐 혹은 이제 뭐 조금 더 뭐랄까 뭐 촉촉하다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비건 레시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사실 저희도 창업 초기에는 조금 고생을 했어요. 원재료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비건이라는 시장도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대체식품이라는 시장도 열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덩달아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또 저희 제품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건 시장 초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재료 구하기도 되게 어려웠다고 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정말 무슨 뭐 원재료도 하나씩 다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진짜 시장이 너무 좋아지고 편해져서 인프라가 좀 많이 생겼다. 네.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가격은 어때요? 좀 원가가 더 높은가요? 사실 이게 비건 베이커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비건 베이커리는 무조건 비쌀 것이다 라는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비교해서 애플 투 애플 뭐 우유 식빵 대비 그냥 비건 식빵 이렇게 하면은 비건 베이커리가 사실 원가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건 베이커리 했을 때 고객의 니즈는 조금 더 건강한 재료들, 조금 더 좋은 재료들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 밀가루 써도 될 거, 기왕이면 유기농, 뭐 통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쓰다 보니 원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비건이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빵들의 가격은 실제 뭐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로에 비교하면은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일 거예요.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인데 파리바게뜨보다 2배 더 비싸다고요?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개인 베이커리 카페 왜 이렇게 좀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 있는 좀 그런 베이커리 카페 가격에 비한 그런 베이커리에 비하면은 한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오히려 더 저렴해요. 그래서 빵 가격은 사실 이 비건이냐 아니냐보다 어떤 원재료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합당한 퀄리티의 원재료를 쓰고 있고 비교 자체를 이제 어디랑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럼 프랜차이즈 빵보다는 좀 프리미엄인데 다른 프리미엄 라인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비건이라고 해서 재료 자체가 더 비싼 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백설탕도 비건이고요. 네. 유기농 원당도 비건이에요. 근데 그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선택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기왕이면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한 거, 조금 더 좋은 원재료 이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는 이제 빵집 운영하시면서 카페도 같이 하시는 거죠? 이제 베이커리 카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카페랑 베이커리랑 이렇게 매출 비중은 어느 게 더 높으세요? 지금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빵 매출이 더 많고요.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빵 매출이 그래도 한 7? 7대 3 정도? 7대 3? 예, 그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베이커리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매장이 9개 있을 때는 빵만 파는 매장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 빵만 파는 매장의 효율은 가장 좋아요. 수익성은 더 좋다. 네, 다만 이제 총 매출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지만 왜냐면 빵만 파는 매장은 어차피 드시고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대부분 다 테이크아웃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요새는 객단가를 끌어올리는 전략 자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카페와 베이커리를 좀 믹스해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실제 파리바게뜨도 과거에는 빵만 팔다가 이제 뭐 파리바게뜨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서 먹고 갈 수 있는,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들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좀 빵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도 빵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네. 저도 그냥 대기업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든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저도 오너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빵을 같이 하실 분을 창업 초기에 같이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아예 저희는 코파운더로 같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분은 30년 경력 정도 되는 베이커리 이제 베이커시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부분의 이제 연구 개발 과정들을 해 나가시고, 저는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덧댄다던가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같이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빵도 유행이 좀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금빵도 한창 유행해서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고 네. 베이글도 한동안 또 유행이었고 베이글도 도넛도 유행이 있었고 네. 요즘은 뭐가 유행이에요? 지금 아직은 그래도 베이글이 좀 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또 무슨 크로플 같은 거 무슨 누룽지를 크로플을 크로플이 누룽지 모양으로 이제 뭐 크로아상 반죽을 갖고서 이제 좀 와플 기계로 눌러서 뭐가 이제 또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좀 어쨌든 약간 특이한 식감을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은 시장 트렌드이긴 한데 사실 이게 얼만큼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좀 시장을 읽어야죠. 뭐 최근에는 약과 쿠키 그렇죠. 시장도 잠깐 이제 좀 있었고 아직까지 유행은 되고 있긴 하고 뭐 또 반짝이 있었던 게 뭐 크림빵 종류도 있었었고요. 시장 공부는 사실 이제 저희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요즘 소비자들이 빵을 먹을 때 좀 선호하는 예전이랑 달라진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입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예전에 이건 빵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이 보통 이 원재료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맛있는 거였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 원재료에 뭐가 들어갔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화학 제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어떤 뭐 첨가제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신경을 쓰고 드시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르는 이름들 들어가 있으면은 좀 뭔가 그래도 좀 꺼림칙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화학 첨가물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뭐 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쓰시죠. 뭐 예를 들면 밀가루도 같은 밀가루라도 뭐 어느 나라 산의 어떤 밀가루냐, 뭐 유기농이냐 아니냐 등등부터 뭐 어떤 그 원재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맛을 내는 거를 다른 걸로 식물성 재료로 대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일 거고, 뭐 비건 베이커리 뭐 많은 곳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레시피를 저희만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진 않을 거예요. 아마 거의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600개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제일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 나온 일반 넌 비건의 빵의 원료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아 비건식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은 좀 어떤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구현하면은 최대한 좀 유사하게 뽑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화가 좀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1차 레시피를 잡고 거기에서 어떤 물성이라던가 맛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첨가할 거 첨가하고 뺄 거 빼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창업할 때 이제 제일 인기 아이템이 카페잖아요. 그만큼 그쵸. 또 많이 생기고 많이 망하고. 네. 빵집은 어때요? 창업하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빵집도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카페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카페보다도 적고 아마 음식점보다도 적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힘들어요. 빵 만드는 게 힘들다는 게 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 반죽부터 구워내는 것까지를 내가 매장에서 다 한다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베이커들의 일상은 새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직원들도 6시 반 출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맞춰서 매일같이 무언가 자영업을 돌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보통 빵을 좀 배워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좋아하시고, 또 조금 다른, 물론 원두 쪽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온도, 습도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해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걸 갖고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예민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좀 매력이 있긴 하지만 힘든 창업이긴 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 빵집들,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다 거기서 직접 굽는 게 아니고 그냥 납품받는 빵도 있다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깔리는 빵들은 납품받는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새벽부터 와가지고 만들긴 어려우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그런 프랜차이즈 빵집들도 새벽부터 출근하실 거예요. 네, 기사분들. 그렇죠. 네. 하는데 그래서 한 7시쯤 나오는 빵은 납품받은 빵이고 대부분 8시, 9시에 나오는 빵들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만든 빵이다. 네, 맞아요. 그럼 맨날 새벽에 일어나야겠네요. 그렇죠. 진짜 부지런해야겠네요. 베이커 분들의 삶 자체가 보통 그래요. 네. 저녁에 술도 못 마시겠네요.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또 술 다 드세요? 진짜 부지런해야겠어요, 빵집 하려면. 네. 그래서 빵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저온 숙성을 시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올 걸로 세팅을 해서 어떤 저온 숙성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늦잠을 자서 못 나왔다? 그 빵은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자기 컨트롤이 그렇죠.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또 당일 만든 빵 당일에만 팔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업체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업체마다 조금씩 그거는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 왜 일반적으로 할인 판매, 뭐 전날 빵 할인 판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참 수요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식은 주문 받고 나서 만드니까 뭐 재고가 크게 안 남아도 빵은 진짜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네. 사실 이제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수북히 쌓아놓고 남길 것이냐, 아니면은 솔드아웃을 시키고 폐기를 없앨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근데 저는 일단 만약에 매장을 오픈을 했으면 우리가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비로 몇백만 원씩 쓰려고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마인드인데, 처음에 일단은 빵에 수북히 좀 쌓여 있고, 근데 이제 진짜 장사의 마인드로 바라본다라면은 수북히 쌓였는데 진짜 안 팔리면 중간에 좀 빼고 어떻게 보면 팔리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그러니까 그 안 팔렸던 빵이라고 해서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뭐 러스크를 만들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그걸 활용해서 뭐 러스크를 만들면은 사실 유통기한이 확 길어지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서 뭔가 프로모션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빵을 정말 좀 재미없게 깔아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좀 장사 잘 안 되는 집인가, 맛없는 집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좀 처음에는 수북히 쌓아놓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게 막 저녁 7시가 됐는데도 수북히 쌓여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완급 조절은 좀 하시길. 대표님은 대기업 다니시다가 네. 왜 빵집을 차릴 생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비건 빵집을? 저는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 한 6년 근무하다가 나왔는데, 나오게 된 계기는 사실은 가족이고요. 아기 태어나는데 제가 대기업 다니는 생활, 그 당시에는 52시간 없었고, 네, 너무 힘들게 빡세죠. 일할 때여서, 아, 그냥 좀 내 사업을 차라리 빨리 자리 잡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때 나올 때 그럼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F&B에 어쨌든 관심은 좀 많았는데, 이 시장을 바라보니까 비건 시장 우리나라에 곧 열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비건 시장이 열렸을 때 내가 시장에서 가장 소비자와 가깝게 어떻게 보면 매출을 빨리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베이커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베이커리 같이 할 수 있는 코파운더 분을 찾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은 매장은 하나인데 이제 유통으로 판매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유통도 하고 있고 납품도 하고 있고 뭐 OEM도 하고 있고 제조도 이제 하시고 네, 그렇죠? 네. 공장도 직접 운영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갔죠. 투자를 받아서 네, 투자를 외부 하신 거죠? 투자 유치도 했고, 뭐 개인적으로 초반에 뭐 은행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네. 왜냐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뭐 이제 투자나 이런 쪽이 어떤 생태계인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요새는 또 정부 지원금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좀 위기들은 극복을 해 나갔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또 한 번 성장하려고 이제 또 투자 받으려고 유치하고 있고. 개인 빵집 하다가 이거를 공장으로 전환해가지고 유통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요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데, 아마 네. 그 중간 과정에 하나가 끼는 게 OEM일 거고요. 네. 그냥 브랜드가 잘 돼 있는 요새 베이커리나 이런 빵집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디저트 카페 뭐 이런 데들은 보통 MD들이 먼저 찾아와요. 납품 좀 하고 싶다. 맞아, 온라인으로 팔자. 맞아요. 온라인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근데 그랬을 때 공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맞아.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들을 찾고, 왜냐면 그게 일단 시설비가 처음에는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좀 목돈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진짜 롱런 하겠다 하면 이제 보통 공장을 차리시는 개념이 그쵸.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밀키트 공장도 그런 식으로 이제 OEM으로 많이 맡기잖아요. 네네. 근데 밀키트는 이제 음식이고, 근데 빵만 OEM으로 해주는 공장들도 있어요? 네, 뭐 빵을 OEM 하는 공장들도 은근히 많이 있고요. SPC도 OEM 하고요. SPC도 OEM 네. 해요? 네. 아니, 거기는 수량의 문제인 거지. 라인이 있으니까. 네.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PB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동일한 그쵸. 빵인데 껍데기만 이제 PB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OEM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죠. 라인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저희 고수초대석에서 고수분한테 이제 꼭 꿀팁을 여쭤보는데요. 창업 꿀팁. 네. 베이커리 카페나 빵집, 그냥 베이커리만 하려는 분들한테 꿀팁을 좀 주신다면, 창업할 때 이런 건 하면 좋다 또는 주의해라. 사실
베이커리 창업이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다 일단. 네, 일단은 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건 베이커리건 아니건을 떠나서 이제 들어온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크다. 뭐 물론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되게 큰 거고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매장 위치를 고를 때 사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한 블럭 뒤에 네네. 있잖아요. 좀 외진 곳에 있는데 신촌역에서 조금 걸어서 와야 되더라고요. 네,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비건 베이커리라는 특성 때문에라도 이거는 메인 도로에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업종 자체가 아니거든요. 저희 매장은 어차피 찾아온다. 네, 그래서 저희는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고, 오히려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게 되는 거고, 또 반면에 예를 들어 김밥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메인 도로에 있어서 눈에 띄어야지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창업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좀 말 그대로 위치 선정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접근을 달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예전에 제가 브레덴코 가맹점을 한 6개 하는 다점포점주분을 인터뷰했었는데 네네. 브레덴코는 전략이 주로 지하철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지하철에 빵집들 되게 많잖아요. 브레덴코 아니더라도. 네네네. 지하철 상권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 상권은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상권이다. 그죠, 맞아요. 되게 다들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고정 유동 고객이 있다 보니 내가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어떤 마케팅을 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내 빵 냄새만 잘 풍기고 잘 팔면 충분히 시장성은 있는 메리트는 있죠. 그러니까 냄새는 엄청 풍기잖아요. 그쵸, 빵 냄새가 생각보다 세요. 꿀팁 하나 더 있으실까요? 어쨌든 요식업이나 외식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매장의 청결도는 정말 최상으로 끌어올려라 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고객이 많든 적든. 여긴 진짜 깨끗한 것 같죠? 저희는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제 눈에는 아직도 계속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바쁘다고 조금 미루고 바쁘다고 조금 미루고 하다 보면은 그게 노후가 되고 조금씩 노후가 되고 하는 게 보이면은 손댈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객들은 다 알거든요. 여기 조명은 좀 신경 쓰신 게 있을까요? 사실 조명보다는 저희 매장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쓴 건 이 매대고요. 매대. 네, 이 매대를 저희가 신경 쓴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베이커리 가보면은 그냥 빵들 이렇게 벌크로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근데 또 환경을 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비닐 포장해 놓기는 싫은 거죠. 그렇네요. 다 이렇게 유리로 막아놨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관을 놓고, 근데 또 빵의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관에 꽉 막혀 있으면 이 습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약간의 그 환기 구멍을 통해서 이제 공기 순환은 될 수 있게 해놓고. 틈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고심 끝에 제작을 한 매대고, 네. 저희의 어떤 경영 철학도 녹아져 있는 매대고, 이제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도 좀 녹아져 있는 매대여서 저는 저희 매장에서는 요 매대가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 빵 쌓아놓으면은 뭐 얘기하다가 침도 칠 수 있고. 네, 보기는 좋은데 맞아요. 그 위생을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빵을 배달하는 건 어때요? 저희는 꽤나 많이. 네. 배달 매출이 좀 있으세요? 네, 요새는 배달들도 뭐 사실 뭐 이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모든 음식에 대한 배달이 이제는 뭐 그냥 되게 당연스러워졌고. 네. 배달은 수수료 많이 나가고 해서 좀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던데, 음식을. 빵은 어때요? 남는 게 그렇게 막, 그러니까 빵을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빵은 예를 들어서 내가 6개를 만드는 시간이랑 12개를 만드는 거랑 이제 인건비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시간의 차이에선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애초에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근데 내가 배달 캐파를 받아서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거를 추가 매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가를 물론 그걸 일일이 대입을 하면은 얼마 안 남는다 혹은 뭐 적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로스로 놓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표님의 꿈이나 계획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 저희 회사의 계획은 저희는 비건 베이커리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고, 이게 대중화된다라는 거는 정말 파리바게트 수준으로 커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일반 빵 사 드시듯이 조금 더 건강한 빵을 사 드시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요. 제 개인적인 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이 사업이 더 커져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좀 이제 비영리의 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아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이에요. 특정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사실 바라보고 있는 그 고아들은,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냥 고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자립지원금이 나가는 이제 우리의 나라의 현실을 보고, 나한테 만약에 내가 저 나이 때 저 돈을 주고 혼자 나가서 이제 자립해라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2천만 원 주나요? 그렇게도 안 줘요. 얼마나 주죠? 지금이 600만 원인가? 600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봤을 때는 이제 집이다. 그거를 좀 비영리화 시켜서 예를 들면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그들이 다시 고아를 재생산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빵을 하셔서 그런가 왠지 눈물 젖은 빵을 좀 드셔보셨나요? 뭐 사실 제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건 아닌데 네. 저는 그냥 그쪽 일이 그냥 어느 순간 그렇게 딱 떠올랐던 거고 네, 뭐 사실 저희 일을 하면서 제가 비건 베이커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계란 알러지 있는 애기 7살짜리 애기 어머니신데 저희가 생기고 저희 케이크를 사가시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애 생일 파티를 케이크 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셨거든요. 그때 그 감동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감동과 보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엄청 들더라고요. 진짜 요즘 정말 사람들의 수준이 진짜 높아졌다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먹거리 재료도 꼼꼼히 따져보고 빵도 이제 그렇게 먹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비건 빵, 뭐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 건강한 빵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상톡에서 또 예비 창업자, 초보 창업자분들 빵집 창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